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구는 안 치네요? 그죠? 예. 춥죠, 그죠? 예, 근데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분은 막 그 긴 시간을 걸어오면 계시더라고 보니까. 운동상 온다 하는데 참 좋습니다. 저는 5분도 못 걸어요. 추워서. 하여튼 공부하는 열정이 있으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공법 있죠? 혹시 공시법 갖고 온 분 손 들어봐요. 없죠? 예. 벌써부터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막 시간은 급하죠. 공 보고 뺐는데 오니까 공시법이야. 그럼 안 됩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올 때. 세 글자, 두 글자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하여튼 오늘도 또 같이 어려운 과목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번 달까지는 이제 큰 틀을 잡는 거니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 1월부터 할 겁니다. 지금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그때 가면 이제 멍해가지고 뭔 소리고 그럴 겁니다. 지금은 그냥 할랑하게 지금 그렇게 해버리면 안 나올까봐 내가 그런 못하겠어. 아침에 오다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또 안타까운 사건이 나죠, 그죠? 예, 아우 낚시를 왜 가가지고 참말로 옛날에요 저 외국에서 똑같이 그런 큰 배가 침몰해가지고 막 수십 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한 열댓 명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급하니까 헬리콥터가 다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사다리를 내려가지고 타라 했는데 그 헬리콥터 안에는 딱 10명밖에 못 타는 거야. 안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수 세보니까 10명 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타라고 하니까 남자들이 먼저 막 올라가고 그 가운데 여성 한 분이 또 살아볼 거라고 또 막 올라갔어요. 다 세어보니까 11명이네. 한 명은 내려가세요. 왜? 한 명 때문에 다 죽는 거야. 안 되니까.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안 내려가려고 그래, 그냥. 그러니까 그 중에 이 대한민국 주부 한 명이 희생을 합니다. 그럼 내가 집에서도 희생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에서 내가 왜 희생 못합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머지 분들이 박수 치다가 다 떨어졌어. 자, 오늘 개발법입니다. 자. 그래서 혼자 살았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듣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자, 도시개발법. 예. 자, 페이지는 148페이지부터인데요. 뭐 양이 그렇죠. 그렇게 뭐 많지 않죠. 한 국토법의 한 3분의 1가량 되고요. 정비법이 좀 양이 많지만 오늘은 알다시피 그런 체계 잡는 거니까 이렇게 깊이 있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도시개발법이 먼저 알아야 되겠죠. 도시개발법은 지난번도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하나의 신도시를 형성하려면 그렇죠. 10년 전에 논이었고 밭이었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토지 위에 10년 뒤에 가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그냥 깜짝 놀란 하나의 신도시가 딱 형성된 겁니다. 그렇죠? 가까이에는 우리가 뭐 여기 수원 밑에 동탄이 있고요. 그죠? 성담에 분당이 있고요. 고향에 일산이 있고, 그죠? 몇 개 있죠, 그죠? 일단 말이죠. 광명 없죠? 광명 그냥 광명이니까. 자, 그래서 그런 신도시를 형성하려면 무슨 법으로? 도시개발법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법. 이 법에 근거해서 사업해서 하나의 도시가 형성됩니다. 그럼 도시가 형성될 때에는 항상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을. 그죠? 예. 그러니까 국토법도 다 연관되는 겁니다. 도시개발법으로 하지만.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도시개발 사업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부 다 도시개발법으로 하지만 국토법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뭐든지 사업할 때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국토법도 국토의 계획 및 했을 때, 계획이 먼저구나. 광역도시계획이구나. 도시군 기본계획이구나. 하지만 우리 국민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계획은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이구나. 계획을 누가 수립하고 누가 입안하고 결정을 우리가 배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개발사업도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제가 줄여가지고 어떻게 부르자고요? 개발법으로. 무슨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사업. 그래야 우리가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개발법, 개발사업. 그러니까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뭘까요? 개발계획. 뭐라 할까요? 개발계획. 책 바로 보면 나오잖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 왜 나는 보고 왜 미치 못 보냐고. 무슨 계획이에요? 개발계획. 이 개발계획은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런 집행계획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도시개발구역은 어디에다가 지정하고 면적은 얼마큼 하고 무슨 방식으로 하고 시행자는 누가 하고 이런 아주 개략적인 개괄적인 총망라한 계획이다. 자, 이게 무슨 계획이라고요? 개발계획. 자, 그러니까 개발계획대로 수립을 말하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대로 사업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원칙과 예비는 천천히 하시고요.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자, 151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151 폈죠, 그죠? 그거 보시면, 자, 밑에 개발계획의 내용이 나오죠. 예. 뭐 시작은 일단 같이 하겠지만, 일단 오늘은 잠깐만 페이지를 일단은 바꿉니다. 자, 해놓고. 자, 밑에 보시면 보세요. 자, 외우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이름은 뭘로 할 것인가? 그러죠? 위치, 그러니까 이름이 뭡니까? 동탄이니까 동탄, 신도시. 그렇죠? 예. 일산, 신도시. 그게 이름. 위치 또는 면적. 2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은 또 무엇이고, 시행기간. 면적이 넓을수록 아무래도 기간은 길어지겠지요. 그 다음 3번,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만약에 분할한다. 너무 넓으니까 분할한다. 그러면은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할 때는 분할, 결합할 때는 결합. 그런 사항들을 또 해야 되겠죠. 또는 4번, 시행자는 누가 할 것인가? 5번, 시행 방식은 또 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의 등등등등 6번부터 이하 18번, 심지어 대통령령까지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이것 외우는 게 아닙니다. 예. 외운다 할지라도 외우지도 못합니다. 나중에 공부할 때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모아서 맞추게끔 해줍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개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개발 계획에 의해서 그래 맞아. 첫 번째 뭐였더라?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이네, 위치네, 면적이네. 그렇죠? 나오겠죠? 그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도시개발구역 줄여가지고 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뭘 지정해요? 개발구역, 개발계획, 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인데 줄인 겁니다. 개발구역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냐? 누가 지정하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시군 관리계획 공부할 때에
입안권자하고 결정권자 공개죠. 그죠? 누구죠? 입안권자는 원칙이 특, 꽝,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예외, 국장, 도지사. 수산자원은 회장. 처음 들어보죠? 자, 괜찮습니다. 아는 게 이상한 거야, 아는 게. 자, 결정권자는 누구죠? 원칙, 그 예외고. 시도지사, 대장. 일단은 지구단위 계획 이런 말이 일단은 안 나오면 시장, 군수 안 나오면 아시겠죠? 일단은. 뭐라고요? 시도지사, 대장. 대도시, 시장. 아시겠죠? 대장. 예외가 누굽니까? 국장장, 국장. 맞죠? 그죠? 예. 결정이 곧 뭐라고요? 지정. 그런데 분명히 도시개발 사업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들어있잖아요. 있잖아요. 있다 그래봐. 그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첫 번째,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개, 시, 수도 지정 또는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그렇죠? 그 밑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 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변경, 계획.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들어있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들어있는 것은 입안 결정 절차를 밟는구나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거 도시개발 사업은 입안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지만은 어느 순간 그렇게 했다고 간주해버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그죠? 진짜 거치지 않지만은 그렇게 거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러면, 자, 용도지역의 지정권자는 누굽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 누구랑 똑같아요? 결정권자랑. 배웠잖아. 그죠? 예. 결정이 곧 뭐라고요? 지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도구역에서 개, 시, 수, 도, 입. 결정권자랑 지정권자랑 같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곧 누구일까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랑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공부를 안 하면은 따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죠? 예. 왜? 도시개발 사업이 도시군관리계획에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정이 곧 지정이다. 도시개발구역에 지정하는 사람은 곧 도시군관리계획에 결정하는 사람과 같다. 그러면 일단 써보자고요. 자, 원칙. 누구죠? 누구요? 그죠? 시도지사, 누굽니까? 대장. 끝. 예외. 누구죠? 국장. 끝. 다 아는 거예요. 아, 내용은 차차 하고 내용은 또 국장이 도대체 뭘 가지고 지정해? 이런 건 내용, 이건 나중에 하고 일단은 하고. 어차피 그거는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니까 하고. 그러니까, 요렇게만 알고 있어도, 아, 이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미 배워서 연결만 시키면 되는구나. 그러면 나중에 이따가 또 할 건데, 정비법상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도 똑같겠지, 그죠? 그런데 약간 달래, 그거는. 왜 그런 거는 이따가.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돼. 가면 까먹어요. 가지 마시고. 꼭 열심히 공부하다가 1시간 빨리 집에 이래서 가잖아요? 그럼 꼭 1시간짜리가 인터넷이 안 돼. 그러니까 공부 다 하고 가야 돼. 아시겠죠? 자, 아시겠죠?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랑 같다. 됐지, 그죠? 예. 그러면 지정권자가 아무르면 여기에선 짱이에요. 뭐든지. 내가 너 사업하라고 내가 지정해줬다. 그러면 항상 뭐든지 검사 받으려면은 무조건 이 사람 찾아가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다 허락을 받든 뭘 받든 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많이 언급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대답 안 할까요? 첫날인데? 다시 한번 NG.
그렇죠, 그죠? 네. 그럼 그때마다 원칙이 누구고 예외가 누구고 하면 귀찮아. 그러니까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 그러면 앞으로 원칙, 시도, 대장, 예외, 국장을 그냥 우리가 지정권자 4글자로 부르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안 나와. 이제 무조건 누구 나와요? 지정권자 나옵니다. 그럼 지정권자 누굴 말하는 겁니까? 얘를 말하는 거야. 그렇죠. 얘를 지정권자. 자, 따라합니다. 지정권자. 지정권자. 법률에 보면은 개발 계획도 지정권자가 수립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수립해서 내가 수립한 계획대로 하는 거니까. 법률상 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여기에서 3가지가 나와요. 자, 말뜻이 구역 지정보다 개발계획이 먼저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개발계획도 개발구역 지정도 지정권자가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죠? 책 보시면 여러분들 앞으로는 하겠지만 저를 보세요. 개발법과 정비법은 절차, 사업 절차를 통해 강의합니다. 오늘은 맛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쓰기면 저 끝까지 쫙 써야 돼가요. 살짝 붙여가면서 쓴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큰 틀만 설명할 겁니다. 아시겠죠? 절차를 모르면 안 돼요. 절차를 모르면. 또 특히 정비법은요. 절차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정비법상 사업시행 절차가 옳게 연결된 것은. 그러니까 사업시행 절차들을 공부하면은 그 자체로서 한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나온다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디 보시냐면 자 149페이지 펴보세요. 펴보시면 제1절 개발계획, 개발계획의 수립 쌍괄 1번의 1원칙 요겁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한마디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줄여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개발구역을 나중에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그리고 또 하나 개발계획도 누가 지정권자가 수립한다 그 얘기죠. 그 예외는 뭐냐? 반대. 뭐라고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것이 예외. 그 밑에 참고로 알고 있어요. 참고로 일단은. 예. 자,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큰 틀에서. 그러면 저를 보세요. 이러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하고 그러면 자 시도 대장이니까 광명시장은 수립해 못해요. 그럼 광명시 안에서 만약에 광명시 안에서 신도시 될 만한 땅이 있습니까? 있다 칩시다. 저요. 하나의 신도시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 도시개발구역 지정 누가 할까요? 경기도지사. 아시겠죠? 만약에 부천이면 누가요? 부천이면 부천시장이 합니다.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명시가 참 공이 있어서 서울 권역 좋은데 할 만한 게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봐요. 부천시장은 얘기잖아요. 대장은 일반 시장보다는 위고 도보다는 아래. 그러니까 도지사와 한 시장과 중간 정도 레벨이니까 결코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명시장은요, 죄송한데 잘 보여야 돼. 해야 돼. 정말로. 안 하면 안 해주거든요. 막말로 지역권자가 나몰라 그러면은 다 못해요. 부처는 지가 해요.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인구 늘려. 얼마로? 50만으로. 그러면
생깁니다. 자, 다리만 저 위로 올리면 되는데, 그죠? 한강 위로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광명시가 뭐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오고 막 신도시 될 만한 땅이 있어요? 혹시나 변두리에 있어요? 없죠, 그죠? 이거 땅을 이거 잡아 당겨 늘릴 수도 없고 말이야, 그죠? 제가 보니까 참 살기 좋아요, 여기가. 저는 제가 여기 강명역에 KTX 타러 가니까 옆에 뭐 무슨 캐야? 이케야? 와, 진짜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택시 안 타. 그거 다 가서 밀려. 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죠. 누가? 지정권자가. 그러면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뭘 지정해요? 시행자를 지정해요. 자, 시행자를 얘를 지정합니다. 누가 하는지? 누가 얘도 말 그대로 지정이니까 지정권자가 합니다. 아시겠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본인이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은 다른 사람, 토주공 등등 LH공사 있죠? 또는 민간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하든지 하기 싫으면은 다른 사람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그 시행자가 누구냐? 이거 오늘은 배울 겁니다. 중요하니까. 그런데 방금 얘기했죠, 그죠? 이게 원칙. 일단은 원칙이라면 이렇게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 말이죠. 하여야 한다. 예배는 뭐라고요? 할 수 있다. 원칙으로 하여야 하는데 때로는 예배로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어떤 경우냐? 제가 써볼게요. 여기다가 2번 예배. 그럼 예배니까 원칙의 예배니까 두 개를 바꾸겠죠, 그죠? 뭐죠 그러면? 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뭐라고요? 구역 지정된 곳 안에 들어가서 뭐요?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시행자를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 예배. 그러면 일반적으로 99% 전부 다 원칙대로 해요. 그죠? 하지만 요럴 때만 예배로도 할 수 있다. 근데 예배로도 할 수 있지만 그조차도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논이요. 뭐 밭이요. 전부 벌판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개발, 계획, 수립을 먼저 하는 게 원칙인데 때로는 예배적으로 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일단은요, 한마디로 여기를 좀 멋지게, 지금 아주 신도시인데, 딴 데보다 좀 다른 형태로 한번 지어보자. 건설해보자. 전문가들을 한번 대동시켜보자.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요, 허허벌판에서 무작정 개발 계획 수립해봐. 그러면은, 어느 정도 범위가 없으면은 하기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요, 범위를 먼저,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구역을 먼저 지정해 주고 난 다음에 여기 안에서 할 테니까 한번 멋지게 개발 계획을 수립해 봐라 라고 공모해요, 공모. 뭐 한다고요? 공모합니다. 그러니까 공모할 때는요, 범위를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범위는 뭐라고요?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겁니다. 요 안에서 할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은 뭐 도로를 이렇게 냈다가 누구는 저렇게 냈다가 아주 멋지게 하나의 어떤 그 조감도 비슷한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1등, 2등 해가지고 상금 뭐 막 5천만 원 주면서 이렇게 줘요.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공모할 때는 예배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조차도 원칙대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원칙대로 하여야 하지만 예배로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한마디로 미개발 지역. 따라합니다. 미개발 지역. 아까 말한 우리가 모든 것 대부분이 다 미개발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막 도시 지역 안에서 하기 힘들잖아요. 다 돼 있는데.
대부분의 미개발 지역인데 미개발 지역도 원칙대로 하여야 하면은 당연한 건데 예외로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예. 그 내용이 바로 어디 있느냐? 149페이지 거기 이 예외. 자, 개발 계획을 공모하거나, 그죠? 줄 거세요. 개발 계획을 공모, 요거 플러스 박스입니다. 공모하거나, 그리고 박스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데 이것이 1, 2, 3, 4까지를 묶으면은, 아니, 잠깐. 1번, 2번, 3번하고 5번. 일단 4번 빼고요. 1, 2, 3, 5번이 바로 미개발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미개발 지역. 외우지 마세요. 자동적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한마디로 미개발 지역이고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 지역 어디입니까? 관리, 농림, 자연환경 이거잖아요. 그죠? 저를 보세요.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개발된 지역이고 도시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 그 외 관리, 농림, 자연환경 지역은 그나마 미개발 지역입니다. 그렇죠? 개발되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5번은 뭐냐?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30% 이하.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주거, 상업, 공업이 30% 이하다. 그러면 반대로 녹지, 관리 등등 미개발 지역이 70% 밑에 70%보다 많다. 그 말이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미개발 지역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4번.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그러니까 국장은요, 한마디로 우리 부동산 공법의 아버지. 집안에 어른이 하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그렇죠? 단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가로 안에 겁니다. 자연환경 보전정만큼은 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아도 거기 3번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존 중에서도 보존의 색채가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이것만큼은 국장일지라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지만 내용은 차차하기를 하고요. 하여튼간에 이렇게 예외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유가 여기 몇 개 있다는 것만 체크하시고, 하지만 원칙대로 하여야 한다. 그 내용 속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 내용이니까 차차 하기로 하고요. 그런 다음에 153페이지 다시 가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은 거기 1원칙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대장. 상권 2번 예배 뭐라고요? 국장 있죠. 내용은 보지 마세요. 중요하지만 나중에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도대체 누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냐 그 얘기죠. 그러면 시행자가 나와줘야 됩니다. 첫 번째 크게 공공시행자가 있고요. 두 번째 민간 시행자가 있는데 자, 공공시행자 첫 번째 국가, 지자체. 그렇죠? 뭐라고요? 국가는 뭘까요? 그냥 중앙정부예요. 그냥 중앙정부. 필기하지 마세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내용들은 절차니까 앞으로 하기로 하고요. 어디 있냐면은 163페이지 펴보세요. 폈습니까? 제1절 시행자 1번 지정.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누가?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나오잖아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국가. 또 누구요? 지자체. 국가야 중앙정부고 지자체는 말 그대로 아까 했던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기관. 공공기관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딱 6가지입니다. 자, 1번. 자, 다 같이 해봅시다. 1번 맨 끝에 봄 말고요.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 두 번째, 한국수자원공사. 세 번째, 한국농어촌공사. 네 번째, 한국관광공사. 다섯 번째, 한국철도공사. 여섯 번째, 맨 끝에 매입공공기관. 뭐라고요? 시작. 매입공공기관. 그래서 제가 줄여가지고 요거는 같이 해봅시다. 토, 관, 농, 수, 철, 매. 순서 달라도 순서 같습니까? 토, 관, 농, 수, 철, 매. 다 같이 시작. 토, 관, 농, 수, 철, 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따라 해야 돼. 방법이 없어. 다시 한번 시작. 토, 관, 농, 수, 철, 매. 한 번 더 시작. 토, 관, 농, 수, 철, 매. 자, 토가 뭐라고요? 토. 줄여가지고 토주공. 토주공. 옛날에 토공하고 주공이 합했죠, 그죠? 예, 합해가지고 토주공 줄여가지고 시작. 토주공 뭐라고요? 토주공. 관은 관광공사, 농은 농어촌공사, 수는 수자원공사, 철은 철도공사, 매는 매입공공기관. 요거 외에 그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공기관입니다. 까짓건 뭐 돈만 있으면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정부출연기관 세 번째. 줄여가지고 정출기관 할게요. 정출기관. 정부출연기관 줄여가지고. 자, 그것이 3번입니다. 정부출연기관. 1번이 다 같이 시작. 한국철도시설공단. 뭐라고요? 한국철도시설공단. 두 번째는,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다시 한번 시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줄여가지고 그냥 철제. 객관식이니까 그냥 철도시설공단.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제주센터. 줄여보세요. 그러니까 철은요, 철도공사, 철도공단 다 돼요. 그렇죠? 철도공사도 있고 여기에. 얘는 뭐라고요? 철도공단. 줄여서 철도공단. 철도공사, 철도공단. 얘는 뭡니까? 제주센터. 짧게. 시험에 주관식 안 나와요. 객관식. 자, 마지막에 이제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공사. 너무 올라갔다. 내리자. 자, 지방공사는 지자체에서 출연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가령 무슨 뭐 충청도 가면은 뭐 충북개발공사, 전라도 가면은 전북개발공사 이런 게 있어요. 공공 시행자이지만 지자체에서 뭐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바로 얘가 뭐라고요? 얘가 뭐라고요? 바로 공공시행자입니다. 공공시행자. 그리고 민간 시행자는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죠? 근데 이거를 다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으로 토지 소유자.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토지 소유자. 한 번 더 시작. 토지 소유자. 얘네들이 만든 단체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인데 줄여가지고 그냥 조합. 다 같이 조합. 조합. 도시개발조합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뭐 조합할 때는 뭐 전부 한지방식 이런 것들은 차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있어요. 있는데 나머지는 복습할 때 한 번만 딱 읽어주고 읽지 마요. 시험에 나온 역사가 없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만 요런 게 있다는 것만 그냥 인지만 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토지 소유자하고 조합 외에는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공공시행자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공공시행자와 요거요. 먼저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를 먼저 구분을 시켜줄 줄 알면 된다. 아시겠죠? 요거는 공공과 민간의 구분이고 또 있습니다.
공공 중에서도 요거 국가 지자체 얘는요. 얘는 공공 시행자이면서 행정청이에요. 자, 행정청이 뭐죠? 국민이 투표로 뽑는 인간들. 배웠잖아, 그죠? 맨 먼저 뭐 중앙정부야 대통령 뽑으니까 대통령이 그 이하 중앙정부 다 포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도, 시, 군, 국까지. 그렇죠? 행정처. 그러니까 국가는 중앙정부고 지자체, 시도, 시군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뭐냐? 뭐예요? 비행정청입니다. 법률에는요, 행정청 시행자, 얘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이거인데, 줄여가지고 제가 바꿔가지고, 비행정청 시행자. 시험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길잖아요. 우리끼리만 알면 되겠죠? 약속해서. 비행정청 시행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가, 지자체, 공공시행자이면서 행정청이고, 하지만 공공기관, 토, 관, 농, 수, 철매, 정출기관, 철제, 그 다음에 지방공사 있죠? 얘네들은 공공시행자이지만은 행정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주의하세요. 나머지 뭐 민간이야 당연히 행정청이 아니면서 민간 시행자에 해당한다. 그 내용이 163페이지 보세요. 거기 박스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164까지. 그쵸? 12번까지 나왔다는 얘기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한번 읽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행자가 이 중에 누가 되더라도 될 겁니다. 그죠? 공공이 되든 민간이 되든 아니면은 행정청이 되든 아니면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되든 간에 하여튼 간에 시행자 누가? 난 지정권자가 내가 할래. 그러면 자기가 자신을 그죠? 직접 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나를 지정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내가 나를 지정하든 너를 지정하든 공공을 지정하든 민간이든 간에 이 중에 무조건 누구든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때 시행자가 하는 게 뭐냐? 이제 본격적인 계획,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이게 바로 실시계획이에요. 무슨 계획? 실시계획. 그러니까 개발계획은 그냥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냥 큰 그림. 이라면 얘는 뭐예요? 사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그러면 나중에 수립하는 실시계획이 개발계획에 부합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저 개발계획이 실시계획에 부합되어야 되죠? 전자 후자? 그렇죠. 당연하죠. 나중에 수립하는 실시계획이 큰 밑그림을 그리는 이 개발계획에서 벗어나는 계획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부합. 맞는 거란 얘기죠. 근데 시험에는 거꾸로 나와요. 거꾸로. 근데 거꾸로 나오면 꼭 틀려. 그러니까 절차를 알면은 안 틀리는데. 근데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개발 사업을 공부하려면은요, 일단은 큰 사업 절차를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살을 붙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 하겠지만 의외로 숫자가 많이 나와. 숫자와의 싸움입니다. 1만, 3만, 10만, 30만, 100만, 3분의 2,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막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오늘은 안 해. 왜? 그거 얘기하면 안 나올까봐 안 해. 다음에. 숫자는요, 한 번 본다고 외울 수 없고, 이건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느냐?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그 한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결국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지만 다 하다 보면 되는 거니까 두려움은 갖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부합하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내용을 안 배웠지만, 그래도 눈도장 한번 찍어보자고요.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 아직 안 배웠지만, 구체적인 집행계획 속에 지구단위 계획이
실시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는데 왜 썼냐면은 혹시나 내용은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이 개발계획에 포함된다고 틀리게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눈도장만 찍자. 조금 전 아까 전에 읽었던 개발계획 내용을 아무리 봐도 지구단위 계획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거기 시행자 잠깐 볼게요. 먼저 어디 보시냐면 조합은 뭐 냅두고 나중에 할 거니까요. 자, 시행자 실시계획. 실시계획이 어디 숨었나? 170? 3. 밑에 보세요. 밑에. 자, 조합은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할 겁니다. 자, 실시계획 작성 기준 1번 나오죠, 그죠? 자,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이 경우에 실시계획에는 뭐가?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두 번째, 실시계획은 무슨 계획에? 그렇죠. 개발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에 이게 부합되게 같은 말입니다. 적합하게, 부합되게, 들어맞게 같은 말입니다.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넘기세요. 그러면은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얘는 인가 받습니다. 저를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용어 정리할 때 이거 기억나죠? 기반시설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이름이 바뀐다. 뭘로? 도시군계획시설로. 이름이 바뀐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은 사업자만 갖다 붙여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한다. 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아직 내용은 안 배웠지만 하여튼간에 국토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공적개발 사업이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은 개발법에서 배우는 사업. 세 번째는 정비사업은 정비법에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사업이죠. 요 세 개 사업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계획사업. 다 같이 시작. 도시군계획사업. 한 번 더 시작. 도시군계획사업. 그 도시군계획사업은 세 개 사업은 공적인 개발 사업이다. 얘네들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뭘 받는다? 인가 받는다. 그래서 국토법에서는 아직 안 배웠지만 국토법도 즉 도시군계획 시설사업도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도시개발사업도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다만 정비법만 실시계획이 아니다 그러겠죠. 사업시행계획입니다. 정비법은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습니다. 하여튼간에 공통점은 허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가. 그러면 줄여봐요. 방금 말한 세 가지 국토법, 개발법, 정비법, 공적이니까 전부 다 인가죠, 그죠? 그러면 인가의 반대는, 공적의 반대는 뭐죠? 사적이죠. 그러면 세 개의 사업에 사적 개발행위가 다 나온다, 안 나온다?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국토법도 사적 개발행위 허가받고, 개발법 안에도 사적 개발행위 허가받고, 정비법상 사적 개발행위도 허가받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지금 잠깐 그거를 체크할게요. 먼저. 자, 국토법 했지만 한 번 체크합니다. 자, 84페이지. 일단 페이지만 잠깐 봐요. 공법은 큰 틀에 즉 맥이 잡히지 않으면 어려워요. 일단은 나오죠, 그죠? 네. 제목 시작.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 나오죠. 자, 한 장 넘겨보세요. 87페이지. 자, 87페이지 보시면은
자, 무슨 계획? 뭘 받아요? 인가. 똑같이, 그죠? 예. 자,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 방금 한 도시개발법. 174페이지. 방금 173페이지에 작성하는 것이 똑같이 뭐라고요? 실시계획. 174페이지에 뭘 받아요? 인가 받지, 인가. 맞죠? 다시 한번. 자, 112. 112. 자, 무슨 법이죠? 아니, 무슨 법이냐고, 무슨 법? 예? 무슨 법이야? 112페이지가. 국토법! 그죠? 괜찮아요. 자, 사적 개발이 뭐라고요? 거기 인가요, 허가요? 허가. 그러니까 국토법도 분명히 공적 개발 사업은 인가, 사적 개발은 허가 나오죠. 지금 하고 있는 공적 개발인 173, 174페이지에 실시 계획 작성해 먹었습니까? 인가 맞죠, 그죠? 그럼 사적 개발 나와 안 나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 체크해야 돼요. 160페이지. 160페이지. 폈습니까? 쌍거리 3번에 거기 가로 1번 허가 대상 개발 행위 나오죠, 그죠? 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이따 이제 세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정비법 할 건데, 저로 봐요. 분명히 이따가 정비 사업 할 때에도 당연히 공적 개발 인가 나올 것이고, 분명히 사적 개발 허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밑그림을 그리지 아니하면은 잡기 어려워요. 물론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먼저 그러면 174페이지 보세요. 실시 계획 작성해서 뭘 받아요? 인가 받아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그렇죠. 이렇게 일단 인가 받고 이제 고시하는데 요때 인가권자가 누구냐? 바로 아까 말한 지정권자다. 잘 보세요. 분명 이 중에는 지정권자로부터 지정받은 시행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지정권자로부터 지정받은 시행자가 사업을 할 때에 실시 계획을 잘 작성해서 나 요 계획대로 사업을 해볼랍니다. 봐주세요. 누구한테? 나보고 하라고 지정해준 사람 찾아가서 인가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가권자가 누구라고요? 여기 보면 지정권자다. 지정권자 누굽니까? 얘란 말은 예. 이 중에서 한 명이겠죠, 그죠? 이 중에서 한 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정권자라는 말이 많이 거론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인가 떨어지면 이제 고시는 뭡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고시 다들 보시오. 아시겠죠? 흔히 말하면 공고. 그러니까 비구속적 계획은 일반적으로 공고, 알린다, 공고. 구속적 계획은 공고 대신에 고시. 아시겠죠? 같은 말입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요. 그죠? 2번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그래서 인가 받고 고시하면 고시한 내용을 열어보는 것이 공람. 공적인 장부를 열어본다. 공람. 이렇게 해서 실시계획, 고시효과. 실시계획이 이제는 고시가 되면 바로 이거예요. 1번만 보겠습니다.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요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입안 결정 절차를 밟지 않아도 그렇게 밟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 말이죠, 이 말이. 175페이지 거기 위에 3번에
가로 1번 그 정도만 그냥 체킹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잘 봐요. 그런 다음에 고시가 되면 자, 요까지는 뭡니까? 요까지는 아직까지 계획 파트. 흔한 말로 아직까지 포크레인 내려가고 아직까지 사업하는 단계 아닙니다. 고시가 되면 모든 게 끝. 지금부터 실질적인 사업인데 이것이 잘 보세요. 이 사업이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세 가지. 일단 첫 번째는 수용 사용 방식. 자, 순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두 번째 뭐요? 환지 방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179페이지 있습니다. 자, 보입니까? 예. 좀 쉬었다 할까요?